팥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팥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십니다. 붓기 빼는데 좋다, 혈당 관리에 도움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4가지를 모르고 드시다면 신장에 돌이 생기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병원에 가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합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팥은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식재료입니다. 팥죽, 팥빙수, 단팥빵까지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죠. 또 예로부터 몸의 습기를 빼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부종이 있을 때 팥을 찾으십니다.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붓는다 싶으면 팥죽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팥을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팥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통풍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팥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과 함께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엔 드시는 방법도 잘 정리해 드릴게요. 팥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바로 이뇨작용입니다. 팥에는 칼륨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에서 소변 생성을 촉진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소변을 만들어내던 신장이 60대가 되면 그 기능이 약 3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몸이 잘 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이 퉁퉁한 경우가 많아지죠. 이럴 때 팥을 적절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부기가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신장의 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이 필요 없는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도록 돕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에 가벼운 문제가 있는 분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체내 수분 조절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팥은 이런 분들에게 부담 없이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히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팥의 이뇨작용은 단순히 수분만 빼는 게 아닙니다.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 즉 요산이나 크레아티닌 같은 물질들도 함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요산은 통풍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고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 신장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분들에게도 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장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팥을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팥을 통해 부종을 완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팥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식사 후 2시간 뒤 혈당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면 혈관 손상이 시작됩니다.
팥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팥 100g에는 약 16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만듭니다. 또한 팥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당뇨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팥의 폴리페놀은 세포막에서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팥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팥 자체는 혈당 관리에 좋지만 팥죽이나 단팥빵처럼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만든 음식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시중에 파는 팥죽 한 그릇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팥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설탕 없이 깨끗하게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팥이 몸에 좋다고 해서 단팥죽을 자주 드시는데 그 안에 들어간 설탕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팥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무가당으로 드셔야 합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시거나 단호박을 함께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팥밥을 지을 때도 흰쌀보다는 현미나 보리를 섞어서 짓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흰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현미나 보리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팥은 조리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팥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팥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팥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이 두 가지 미네랄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팥 100g에는 약 12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약 400mg 정도니까 팥이 칼륨 함량에서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분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팥은 좋은 보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이 많다는 것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팥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내벽을 보호합니다. 혈관 내벽은 내피세포라는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층이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 내벽이 손상되는 주된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인데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팥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카테킨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내벽을 보호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혈전이라도 생기면 큰 문제가 됩니다. 팥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륨이 많다는 것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이면서 오히려 부정맥이나 심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 중에서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약은 칼륨을 몸에 남겨두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팥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팥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떤 혈압약을 드시는지에 따라 팥을 드셔도 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팥은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팥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배출되지만 60대가 되면 이 시간이 36시간에서 48시간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장 속에 대변이 오래 머물면 독성 물질이 재흡수되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유해균이 증식합니다. 또한 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치질이나 탈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팥의 식이섬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팥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 형태를 만들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장 건강을 돕는 겁니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대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팥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런 문제를 예방합니다. 또한 팥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이 줄어들고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때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팥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팥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팥과 시금치를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팥에도 수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체내에서 수산칼슘이라는 돌멩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신장에 쌓이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옆구리나 등 쪽에서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고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생기면 재발률도 높고 심하면 신장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돌멩이 크기가 작을 때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점점 커지면서 신장이나 요관에 걸립니다. 요관은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관인데 여기에 돌이 걸리면 소변이 막히면서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 통풍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돌멩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결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팥죽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십니다. 영양을 더 챙긴다는 생각으로 그러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시금치 대신 다른 채소를 넣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팥과 우유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팥에 들어있는 수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역시 수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신장으로 가면서 결석을 만들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우유와 팥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팥의 식이섬유와 우유의 단백질이 서로 엉키면서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우유만 마셔도 설사나 복통이 생기는데 여기에 팥까지 함께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일부 카페에서 팥 우유 같은 메뉴를 파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하물며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팥과 감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감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는데 팥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위장에 머물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특히 떫은 감을 드실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떫은 감은 탄닌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팥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심한 경우 위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석은 위장 안에서 음식물이 굳어져서 돌처럼 변한 것을 말합니다. 위석이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생깁니다. 또한 위벽을 자극해서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팥죽을 끓여 드시면서 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팥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감을 드세요. 네 번째, 팥을 너무 많이 자주 드시지 마세요. 팥은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혈압약 중에서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팥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팥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과도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실수하십니다. 팥은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덜 익은 팥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팥뿐만 아니라 콩류에 널리 들어있는 성분인데 열을 가하면 파괴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렉틴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장벽을 손상시켜서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압력솥이 아닌 일반 냄비에 팥을 삶을 때 충분히 오래 끓이지 않으면 이 독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팥이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삶으셔야 안전합니다.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압력솥은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팥이 완전히 익습니다. 하지만 일반 냄비를 사용하신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삶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팥을 삶을 때 물을 한번 버리고 새 물에 다시 삶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떫은 맛은 줄어들지만 팥의 영양 성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팥을 하룻밤 물에 불린 후 그 물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서 충분히 삶는 것입니다. 팥을 불리는 과정에서 일부 독성 성분들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영양 성분도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물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떫은 맛이 신경 쓰이시면 대추나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대추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면서 팥의 떫은 맛을 중화시킵니다. 생강은 팥의 찬 성질을 보완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넣어서 삶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팥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돕고 팥의 이뇨 작용과 함께 시너지를 냅니다. 팥죽에 단호박을 넣어서 드시면 부드러운 맛에 영양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의 낮은 혈당 지수가 팥의 혈당 조절 효과를 더 강화시켜 줍니다. 설탕 대신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시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팥과 함께 넣어서 죽을 끓이실 때는 단호박을 먼저 찌거나 삶아서 으깨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이 더 부드러워지고 단호박의 영양 성분도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 현미입니다. 팥밥을 지을 때 흰쌀 대신 현미를 섞으시면 좋습니다. 현미의 식이섬유와 팥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 장 운동이 느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을 2배로 챙길 수 있습니다. 현미 팥밥을 지으실 때는 현미를 미리 6시간 이상 불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는 껍질이 단단해서 물에 충분히 불려야 잘 익습니다. 팥도 함께 불려두시면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강입니다. 팥을 삶을 때 생강 한 조각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팥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강을 함께 넣으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팥을 성질이 차가운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평소 손발이 차갑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팥만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강을 함께 넣으면 팥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항염 작용도 있어서 위염이나 장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팥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생강을 넣을 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점여서 넣으세요.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맵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만 넣으시면 적당합니다. 네 번째, 대추입니다. 대추는 팥의 떫은 맛을 중화시키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줍니다. 또한 대추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추는 한의학에서 기운을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재로 사용됩니다. 피로가 쌓이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 대추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팥과 함께 드시면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추를 팥과 함께 삶을 때는 대추를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고 넣으세요. 대추 씨는 단단해서 먹기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대추 57알 정도면 적당합니다. 드시는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팥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50에서 70g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50g은 마른 팥 기준으로 약 3분의 1컵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팥의 좋은 효능을 보면서도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팥죽으로 드시거나 현미밥에 팥을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팥죽을 드시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팥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 단호박이나 대추로 단맛을 내세요. 시중에 파는 팥죽은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불린 팥은 그 물째로 1시간 이상 푹 삶으세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팥이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삶아야 독성이 제거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시금치, 우유, 감은 팥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팥죽을 드셨다면 점심 식사 때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팥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칼슘 보충제는 팥을 드시고 최소 3시간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칼슘과 파테 수산이 만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팥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팥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한 번에 30g 정도만 드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팥의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팥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팥은 신장 건강, 혈당 조절, 혈관 건강,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드시고 설탕은 넣지 마세요. 단호박, 현미, 생강, 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처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고 드시면 약이 되고 모르고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